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바로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가 3명이 있는데요. 팀에서 막내가 해야 할 일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팀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나 회식 일정을 잡는 등 맡은 업무 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입 3명이 일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다른 동기들이 맡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항상 제가 막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맡은 업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는 건 이해도 되지만 이 잡일들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도 아닌데 실속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사평가는 눈으로 보이는 실적으로 하는 것인데 말이죠. 저는 이 잡일을 3등분하여 제 몫만 하고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기들이 야근을 해서 막내 일을 처리해야겠죠. 제가 동기들을 배려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려하는 것이 꼭 바보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전혜리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하네요. 특히 요즘은 실리를 따지며 뭐든 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이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압박감은 커지고 개인주의적 사회 분위기 탓에 외로움과 분노를 해소할 곳이 없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실정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의 전통 가치인 양보나 인내, 배려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회사를 취업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배려를 했던 사례를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배려를 해본 적이 없는 취업생들은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대인들의 실태네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 있죠? 네, 지하철에도 있고 버스에도 있잖아요. 네, 제가 서울에서 사회초년생일 때에는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했어요.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의 버스는 정말 미어 터지거든요. 특히 출근 시간에는 다들 지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아요. 양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제가 탔던 버스는 출근 시간에 푸시맨도 있었어요. 버스 탑승객이 많아서 미어 터질 듯이 되면 사람들을 조금 안으로 밀어서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운전자에게 닫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버스에 앉아서 갈 수 있는 날이 없었는데 운이 좋게 앉아 가는 날에 꼭 제 옆에 임산부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임산부 배려석의 양보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하철에서는 그나마 임산부 배려석을 양보해 주는데 버스는 절대 양보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꽉 찬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정말 대단하셨네요.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 임산부분이 저랑 출근 시간이 같으셨던 거예요. 매일 제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양보를 잘 해주니까 서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양보해주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양보해 주어야 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달라고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서서히 저도 양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버스를 40분 정도 타고 갔는데 출근하는 40분 동안 눈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양보가 결코 쉽지 않았고요. 또 제가 양보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내가 양보해줘서 호구 잡힌 것이 아닌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임산부였어요. 첫 임신이었는데 임신하기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첫 임신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거의 막달까지 출근을 했기 때문에 계열수가 차 배가 불러올수록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하철에서는 임산부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에는 임산부 배려석에 중년 남성이나 학생이 앉아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들 먼 길 가는데 제가 임산부라고 비켜달라고 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비켜줄 때도 있었지만 안 비켜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아, 임산부한테 자리 양보해 줘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양보를 받을 때에도 엄청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임산부가 있으면 꼭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제가 임산부였을 때 그렇게 여성분들이 자리를 많이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있으신 것 같은 젊은 여성분들이요. 요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임산부였던 저를 위해 배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난답니다. 이렇게 내가 배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배려가 얼마나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려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지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해야 하는 배려가 있는데요. 바로 이웃 간의 배려입니다. 요새 층간소음이 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아랫집, 윗집 이웃 간에 서로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살인까지 간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죠. 맞아요. 층간소음은 당해본 사람만 알죠. 안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요. 이사간 첫날부터 저희 부부는 밤에 청소기를 돌리며 청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놀라서 나가보니 아랫집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오신 거였어요. 참다 얼마나 시끄러우셨으면 올라오셨을까.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한다는데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층간소음 대비는 다 했습니다. 식탁 의자에 신발도 신기고 러그도 깔고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누워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모든 장난감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지금은 가장 두툼한 매트를 거실 전체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마루에 물건을 던져서 떨어뜨린 소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매트가 안 깔린 곳만 찾아서 장난감을 던지는 통에 제지하느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랫집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서 올라오지 않으신답니다.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할머니를 마주쳤는데 같은 아파트에 손자가 있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해를 해주신다니. 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층간소음 방지도 하고 층간소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니 이해해달라는 자세였다면 큰 다툼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듯 이웃 간의 배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배려 중 하나입니다. 배려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식 우려 아이들을 위해 한 끼에 5,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아이들은 평일 점심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나와 먹을 수 있지만 저녁이나 주말, 방학일 때에는 밥을 먹기가 힘들어서 나라에서 식비를 지원합니다. 이 비용이 한 끼에 5,500원이 충전되는 드림카드라는 카드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하지만 드림카드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요즘 밥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5,500원에 한 끼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싼 백반집도 5,500원은 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5,5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7,000원 정도는 있어야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에요. 네, 이런 탓에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나이에 편의점이라뇨.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가라는 식당 주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울산의 한 식당 주인인 박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에서 어린 남매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밥을 먹었냐고 물었더니 안 먹었다고 했대요. 왜 밥을 안 먹었냐고 물었더니 집에 밥이 없고 할머니가 일하고 와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결손 가정이었던 거죠. 박 사장은 삼촌이 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을래? 하며 아이들을 데려와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그때부터 결식 우려 아이들에게 드림카드로 결제는 하지 말고 보여주기만 하면 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박 사장은 아이들에게 지금 먹은 거 내가 돌려달라고 안 하니 나중에 커서 잘 되면 똑같이 내가 그 친구들에게 해준 만큼 그 친구들이 같이 베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SNS에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먹어주어 매출을 올려주는 돈줄이 났다고 합니다. 울산의 또 다른 식당도 이런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단체에 소속된 가게입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는 서울의 홍대에 진짜 파스타라는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만든 단체인데요. 결식 우려 아이들에게 음식이나 제품을 후원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 시작된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 소속되게 되면 스티커가 배부가 되고 그 스티커를 가게 앞에 붙이게 됩니다. 이 가게의 주인인 강 사장의 이야기로는 어느 날 결식 우려 아이들 2명이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식사를 하러 온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고깃집에서 부모 없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의아해서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결식 우려 아이들이라는 말과 앞에 선한 영향력 가게 스티커를 보고는 아이들이 먹는 식비조로 많은 금액을 결제해주고 갔다고 해요. 아이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먹게 하고 이것을 통해 가게도 손해를 보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요. 강 사장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 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참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네요. 식당 주인들은 결식 우려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건데 아이들에게 제공한 음식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점이 참 훈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하는 배려가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1차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실리를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좋은 듯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다 보면 자연히 남을 소홀히 여기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은 당장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사고를 기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방향을 선택해 주위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생각하다 보면 당장은 손해 같아도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챙기고 남을 속일 때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못된 사람, 나쁜 사람으로 평판이 나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정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1차적 사고에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2차적 사고를 할 때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회가 따뜻해지며 나라도 평화로워집니다. 독일의 한 요양원 앞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요양원에는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여러 이유 때문에 보호를 받는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앞에 운행 시간표가 적혀 있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종종 노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느라 자리에 앉아 있지만 버스가 도착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오지 않는 가짜 정류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치매를 앓고 있어서 누구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노인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버스를 타고 요양원을 떠나는 일은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노인들에게 어디 가시나요? 라고 말을 걸면 가족들 보러 가려고요 라는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서 요양원이 왜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지내는 노인들은 모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가득해서 언제든 요양원을 떠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요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가족들을 보러 가지만 치매 때문에 길을 잃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노인들이 실종될 염려가 있어 이렇게 가짜 정류장을 설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앉아 있고 이를 요양원 직원들이 발견하여 안전하게 요양원으로 모셔올 수 있으니까요.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 많은 노인들의 안전을 지켜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 간이 의자를 설치해 두었더니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막아 교통사고율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다리나 허리가 아파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버겁고 그래서 서둘러 길을 건너다 보니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한 공무원이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 간이의자를 설치하여 노인들이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에 잠시 쉴 수 있게 했고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게 되어 무단횡단의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을 위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삶을 사는 것에도 벅차 타인을 신경 쓰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길에서 만난 노인들에게 기꺼이 배려하기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과 마주치는 노인들은 걸음도 느리고 때로는 새치기를 하거나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특유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노인 혐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청소년들보다 노인을 더 자주 마주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나 사회적 시선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깝게만 봐도 나의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인 혐오에 대해 가벼이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남에게 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나 역시 남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훗날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의 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에서
실적으로 잡히는 일도 아닌데 동기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배려하는 것이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보기에는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청취자분이 일을 동기들이 도와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계획한 일의 양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라면 회사 생활이 참 쉬울 텐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청취자분의 동기들의 도움이 필요로 할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청취자분이 동기들이었다면 자기 일만 끝내고 먼저 퇴근해버리는 동기를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청취자분이 다른 동기들보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팀 막내라는 3명에 소속된 한 그룹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해줘도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취자분이 동기들한테 한 배려가 좋은 일이 되어 청취자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